더글러스 퍼 널빤지에게 백수인 시집 일부. 섣달 금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기거하지 않은 냉랭한 사랑채 아궁이에 군부를 뗀다. 7년 동안 비어있던 가마솥이다. 잔별 가득 영혼처럼 반짝이는 샘물을 길어 빈 세월을 채운다. 바람에 구르던 낙엽 몇 잎이 불쏘시개다. 불을 붙이자 매운 연기의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눈물을 훔치며 몇 번을 붙이고 또 붙이자 이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한철 뙤약볕을 머금고 있는 콩깍지 면못을 태우고 한철 비바람을 보듬고 있는 깻단을 태우고 또 태운다. 그리고 부러진 소나무 가지를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한겨울 산골짜기를 훑고 지나가는 솔바람 소리 들린다. 할아버지 한평생이 소나무 나이테로 환하다. 아궁이 안에서는 세상 모든 게 벌겋게 타오르다 결국은 새까만 수추로 사라진다. 나는 따끈한 아랫목에 할아버지 자세로 눕는다. 할아버지 카랑한 기침 소리 들린다. 섣달 금은밤이 유성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가지산. 아버지는 빨치산이었다. 장흥유치 보림사 뒷산 가지산에서 허벅지에 총을 맞고 잡혔다. 그 후 평생을 그 가지산을 등에 지고 사셨다. 논에 물대러 갈 때에도 마을 회관에 나갈 때에도 면사무소나 군청에 갈 때에도 그의 등엔 항상 가지산이 엎여 있었다. 아버지가 짊어진 가지산에는 천년 고찰의 목탁 소리 대신 총소리가 쨍하고 울리곤 했다. 미전향 장기수리 이모 선생이 판문점을 지나 북으로 갈 때에도 아버지의 가지산에선 총소리가 났다. 겨울 산골짜기 얼음 깨지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병실에서 의료진이 회진을 돌 때면 나는 죄 없는디 왜 나를 잡으러 온다냐 속삭였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디. 아버지는 끝내 그 산을 부리지 못하고 산속으로 가셨다. 2018년 4월 27일 9시 30분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찰나 나는 TV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큰 산 무너지는 우레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가지산을 불어버린 아버지가 빈몸으로 활짝 웃고 서 계셨다. 톱. 그것은 태초의 이빨이다. 모든 존재를 물어뜯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치열이다. 팔을 자를 수도, 다리를 자를 수도, 몸통을 자를 수도 있다. 한밤중 잠을 깼다. 치맥기 있는 아버지, 아파트 방문들을 여닫고 다니셨다. 톱이 있어야 걷는디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다야. 대가 저렇게 쑥쑥 올라오는디. 아버지는 포기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셨다. 봄볕 서럽게 따뜻한 날 홀로 계신 어머니의 텃밭 사이사이 대나무 순이 쑥쑥 올라오고 있었다. 내 손에 어느새 이빨 번쩍거리는 톱 한 자루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튼튼하게 흐르던 강물을 자르고 시간의 둥지 속으로 가셨고 나는
무섭게 솟아오르는 대나무들을 자른다. 노룻발. 어머니의 재봉틀, 그 노룻발은 지금도 살아있다. 밤이면 시냇물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흘러간다. 노룻발은 종종거리며 텃밭으로 갔다가 수록논을 거쳐 목가밭으로, 무밭으로 돌아든다. 내 미터진 바지와 저고리를 만들어내던 어머니 재봉틀의 노룻발. 달달달달 지나가면서 개천을 만들고 거꾸로 돌아오면서 호수를 만든다. 산을 오르고 들판을 건너서 바닷가 모래밭에 이르면 검푸른 파도와 가지런한 수평선을 만난다. 어머니의 재봉틀은 지금도 살아있다. 노룻발은 생애 찰나마다 발자국을 남기고 노룻발은 지나는 거리마다 깃발을 꽂는다. 밤이면 밤마다 간이역을 지나며 속삭인다. 기나긴 철로를 쉼없이 달려서 영혼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눈 내리는 아침.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한방눈이 푹푹 내리고 있네. 하마터면 어머니께 전화할 뻔했네. 고향집 대숲에도 눈이 내리고 있냐고. 어머니가 가시고 처음 내리는 눈. 이승 떠나 한 세상 고개 넘어 어머니 사시는 곳 전화해서 물어볼 거나. 거기 어머니 텃밭 일학마다 눈이 내리고 있냐고. 좁은 눈길 이고 오시는 물동이에도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냐고. 아버지의 일기장. 유배. 흥건하다. 땀이 흥건하다. 피가 흥건하다. 고통이 흥건하다. 걱정이 흥건하다. 아버지는 아들을 강제로 제주도로 보냈다. 사실 보낸 건 시대였다. 아니다. 아버지의 작은 가슴이었다. 제주행 비행기는 취해 비틀거렸다. 프로펠러가 가끔 헛돌았다. 짙은 구름이 프로펠러에 감겼다 풀리곤 했다. 창밖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섬들이 하나둘 하늘로 솟구쳤다가 사라졌다. 섬들이 다시 조용히 가라앉고 흰 구름이 흐물흐물 녹아내릴 때 늙은 새는 가지에 겨우 앉았다. 새가 가지에 다다르자 차디찬 사슬이 아들의 온몸을 가두었다. 한라산 꼭대기 떠도는 구름이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제주 시가지는 멀쩡한데 성판 앞 부근엔 폭우가 내렸다. 516 횡단도로가 바람에 뒤뚱거렸다. 도로엔 이념 감옥의 죄수들, 땀과 피가 흥건했다. 도로는 산을 이미 둘로 쪼개놓았다. 성판악에선 간혹 카랑한 총소리가 골짜기를 둘로 쪼개곤 했다. 그때마다 한라산이 순간 움푹 파이곤 했다. 천지연 폭포는 끊임없이 산을 토해내는데 산은 시대처럼 물처럼 지리하게 흘렀다. 그리하여 마지막 바다에 닿는 것은 늘 흥건한 부끄러움이었다. 파도는 너무 게으르게 철썩거리며
슬픈 백고동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저승 같은 이효도가 저만치서 자꾸 손사래를 쳤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당. 헤드라이트가 지나간 뒤의 어둠은 아찔하다. 어둠을 등에 지고 골목을 돌아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이다. 마당에서 다시 문을 열면 또 마당이다. 다시 문을 열면 또 마당이다. 나는 밤새 마당에서 마당으로, 다시 마당에서 마당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수천 겹의 마당을 만들어 놓고 마당을 지고 마당 속으로 가셨다. 아버지의 마당에선 총소리가 났다. 겨울 유치 가지산 골짜기 여름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났다. 솔바람 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웠다. 총소리가 아니라 공사장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소리였던가, 물소리가 아니라 문온에 세레질하는 소리였던가, 솔바람 소리가 아니라 눈 내리는 밤 나무까지 꺾이는 소리였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마당은 늘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마당을 돌면 멀미가 났다. 멀미 속엔 바닷물이 가득 출렁거렸다. 비린내가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빠져나가도 마당이다. 마당이 기운 것이 아니라 돌담이 쓰러졌던가, 멀미가 아니라 이명이었던가, 이명 속에 소나기 내리는 들판이었던가,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간 게 비린내가 아니라 거름 냄새였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마당에서 빠져나가도 또 마당이었다는 기억만 또렷하다. 헤드라이트가 지나간 지 오래다. 수많은 별빛들이 쏟아져 온 마당에 쌓이고 있었으나 마당을 지고 가신 아버지는 이 마당에 계시지 않았다. 아버지의 방. 감나무 마른 가지 같은 아버지의 한 생애를 양지 바른 산 중턱에 묻어두고 터벅터벅 돌아왔다. 뒷난에 목련이 새하얗게 흐드러진다. 하얀 꽃 사이사이 새의 소리조차 서글프다.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돌아와 계신다. 온 방에 아버지가 가득하다. 벽에도 이불에도 책장에도 서랍에도 아버지 목소리가 가부좌로 앉아 계신다. 아버지의 밭은 기침 소리에 문풍지가 바르르 떤다. 그때 괴종 시계는 벌써 새 점을 친다. 어느 봄날의 쓸쓸함.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마저 가셔버린 고향집 봄날. 목련도 흰꽃 피지 않더니 다투어 피어나던 철쭉도 그 풍성하던 모란 한 송이도 피어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시던 마당가의 소나무 한 그루, 스멀스멀 말라 죽어가네. 감나무 가지 끝에 홀로 앉아 우는 새소리만 빈 하늘로 날아오르네. 남바오 들판 건너기. 바람과의 전쟁. 된바람 몰아치는 겨울 하굣길.
남바우 들판을 건너는 것은 두려움이다. 참새들조차 추위를 피해 초가집 처마에 깃들어야 하는 매서운 추위. 온 들판은 허허롭게 비어 있다. 들판을 건너려면 우리는 아랫마을 마지막 집 흙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잠시 햇볕 바라기를 해야 한다. 잠시 후 벌어질 바람과의 전쟁을 위한 마음의 준비다. 책보자기를 등허리에 단단히 묶고 모자를 꾹꾹 눌러 쓴다. 드디어 우리는 일제히 달리기 시작한다. 북녘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된바람은 온 대지를 핥히고 지나간다. 우리는 황산벌 싸움이 나선 백제 병사들이 된다. 바람의 화살은 우리의 얼굴과 가슴과 팔다리에 무수히 꽂힌다. 긴 들판이 끝나고 마을 어귀 팽나무 언덕에 당도하면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는 볼그스레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온몸에 박힌 바람의 화살촉들을 하나하나 빼낸다. 마을의 온기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감고 돌면 그때 손발이 아려오기 시작한다. 얼었던 손발이 녹으면서 주는 소고 깊은 아픔이다. 새봄 연못가의 얼음이 녹아내릴 때면 그 고통에 쨍쨍 소리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시인의 무덤. 아득한 옛날의 시인을 만나기 위해 숲가에 다다랐다. 도랑은 나무들 뿌리 사이로 도란도란 흐르고 있으나 함부로 건너기 어렵다. 도랑뚝 너머엔 가시덤불 같은 험난한 시간들이 널브러져 있다. 깊이를 가늠해보고 노둣돌을 놓고서야 겨우 골짜기에 오를 수 있었다. 예약된 길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골짜기마다 나뭇가지들이 두 팔을 벌려 가로막고 있다. 그 아랜 우짜란 칼날 같은 풀잎들이 번뜩인다. 골짜기를 버리고 등성이를 향하면 사방이 혼돈처럼 흔들린다. 얼마나 더 헤매고 뒷걸음질을 쳐야 하나. 햇빛이 숲을 사이로 순간 떨어져 비칠 때 손을 잡아주는 한 그루 잣나무를 만난다. 그는 몇 년 전 죽은 동생의 빨간 장갑을 끼고 있다. 장갑이 가리키는 쪽엔 두꺼비가 알을 낳아 놓은 늪이 길게 늘어져 있다. 조심스레 늪을 지나 발목에 감기는 칭동불 같은 피로를 떨치고 언덕에 오르니 키가 큰 소나무가 세 그루. 그 아래 시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소박한 묘비명은 어느새 바람에 펄럭거리고 덮고 있던 이불은 낡아서 빠져나온 솜들이 한 움큼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잠들기 전 그가 써놓은 시들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빨간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그 가지 사이로 뭉게의 구름이 피어오른다. 고사리 꺾기. 산밭에 고사리가 쑥쑥 올라오고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 품으로 고사리를 꺾는다. 부드러움을 꺾는다. 웃자라서 잎을 피워버리면 이미 고사리가 아니다. 탐색의 눈으로 발뿌리 앞에서부터 신중하게 훑어본다. 눈에 걸려들면 단호하게 꺾는다. 어떤 놈은 칭동굴 아래 모습을 숨기고
어떤 녀석은 그림자의 몸을 가리고 있다 넘어온다. 잡풀 속에 비집고 오롯이 고개를 내민 고사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지 않다가도 몸을 낮춰 가만히 앉아보면 보인다. 남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다가도 북쪽으로 돌아가 보면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다가도 저만 치서 보면 보인다. 꺾고 꺾으면서 앞으로 가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거기 또 서 있는 고사리들. 어떤 놈은 작지만 오동통하고, 어떤 놈은 키는 큰데 허약하고, 어떤 놈은 작고 가늘고, 어떤 놈은 크고 통통하고, 어떤 놈은 작지만 튼튼하고, 어떤 녀석은 작지만 뻗세고, 어떤 녀석은 크지만 보드랍다. 배가 툭 붉어진 놈은 속에 벌가지가 들어있어서 못 묵어야 산밭 밑에 일하시던 뒷집 아재의 충고가 나뭇가지 사이로 넘어온다. 벌목. 창밖 소나무 동백나무 어우러져 있는 숲에 잡목들이 무성했다. 소나무 붉은 피부의 자태도, 동백의 윤기 나는 잎사귀와 붉은 절개도 볼 수가 없었다. 시야를 가린 잡목들을 자르기로 마음먹고 낫과 톱과 양송가위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나는 톱과 낫으로 잡목들의 어깨를 자르고 몸뚱이를 베었다. 그들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 하나 둘 쓰러지고 고요했던 숲이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돌연 잡목들이 나를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참나무, 오리나무, 가죽나무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내 톱과 낫을 빼앗아 도리어 나에게 휘둘렀다. 나는 혼비백산 겁을 먹고 언덕을 굴러내려와 주랭랑을 쳤다. 간신히 숨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사람의 길에 쓰러져 있었다. 나무들의 세상에 함부로 들어가서 겪은 무서운 꿈이었다. 아버지의 손목시계. 지금 아버지의 시계는 내 손목에 있다. 초침은 부지런히 두 팔을 휘저으며 강변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 그는 언젠가는 강물이 흐르는 속도에 맞춰 위와 12지장,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거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이다. 거기엔 온갖 시간들이 몰려 웅성거리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망망한 바다는 끝이 아니다. 시계는 파도치는 해변에서도 살아있고 구름 속에서도 열심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비가 쏟아질 때도 물처럼 살아 흐를 것이다. 열심히 강변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원래 시계는 아버지의 팔목에 있었다. 진지를 잡수실 때나 산책을 하실 때나 텃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나 항상 아버지의 팔목에 있었다. 화장실에 가실 때나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주무실 때에도 항상 아버지의 왼쪽 팔목에 감겨 있었다.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깊은 숨을 몰아쉬는 찰나에도 초침은 거기에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시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어 열심히 강변길을 걷고 있고
강물은 삶의 시간 속으로 흐르고 있었다.